또 새벽 4시.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20년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내 나이 65에 이런 청소일이 쉬울 리 없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허리가 아파도 꾹 참고 청소도구를 끌고 을지로 대기업 빌딩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네요. 손마디가 시려워 잠시 멈춰 숨을 들이켜봅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전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때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났다는 게. 문득 20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요. 지훈이가 울면서 내 옷자락을 붙잡던 그날. 엄마, 엄마 가지마. 그날 밤 전 도망쳤습니다. 17살이던 아들을 두고 또다시 날아올 남편의 주먹을 피해 그저 정신없이 달렸죠.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아.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제 곧 해가 뜰 거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낡은 걸레를 들어 올리려는 그 순간, 제 눈앞에 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 아들, 지훈이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허리를 굽혀 주우려는데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꿈꿔왔던가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아.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멈췄습니다. 제 손은 너무 거칠고 지저분했거든요. 청소부의 손이 깔끔한 양복을 더럽힐까봐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식당일, 폐지 줍기, 청소일.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라도 버텨야 한다고 매일매일 저를 다독였던 시간들. 엄마, 왜 그동안 한 번도.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전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말로는 다 못할 이야기들이 가슴 속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겁이 났어요. 이제는 성공한 것 같은 아들 앞에서 이런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걸까요? 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친 게, 아들을 두고 떠난 게.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지훈이의 어린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린 아들 앞에서 전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부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왔는지, 그리고 지훈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지훈이를 다시 만난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빌딩 구석구석을 닦으며 혼자 보낸 20년.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직장은 24시간 국밥집이었습니다. 주방 보조로 들어갔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아줌마, 이 국밥 짜다. 죄송합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고함 소리에도 그저 웃으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맞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흘렀어요. 엄마,
밥 차려놓고 어딜 가?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또 거짓말이지. 어제도 그러더니 문득 지훈이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했던 날들. 그때도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았네요. 현재 이모니 여기 좀 닦아주세요. 빌딩 청소부가 된 건 5년 전부터예요. 이제는 허리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 일이 편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뒤에서 들리는 지훈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올 줄 알았어요. 3일째.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훈아, 이제 그만 가렴. 어머니, 저희 집에 가시죠. 아니면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안 된다. 지훈아. 아들의 눈빛이 애처롭게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냈을까.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이게 내 삶이야.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 사시면.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7살의 어른이 된 아들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그의 눈가를 닦아주려다가 문득 제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청소부의 손. 미안하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제 아들이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지훈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배상. 이 달에도 월급이 안 들어왔네. 여보. 술은 그만. 시끄러워. 돈은 못 벌어오면서. 현재. 지훈아. 넌 이제 행복하니? 네. 네.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아들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전 이제 괜찮아요. 내 아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제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도망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고.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빼앗을 순 없다고. 지훈이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이 있어요. 비록 가난하고 고단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제 삶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훈이의 가정에 찾아온 또 다른 시련과 우리 모자가 마주하게 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 가렴. 엄마는 괜찮아. 오늘도 여전히 새벽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네요. 어제 저녁 지훈이의 아내가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더는 못 참겠어요. 며느리의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거울을 보며 울던 그 모습 그대로.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배상. 여보. 제발. 지훈이가 보고 있잖아요. 시끄러워. 이 집에서 내가 하는 말이 법이야. 현재 시아버님이 매일 술을 드시고 지훈 오빠는 아버님 편만 들어요. 아버님이 술 한 잔 드신 것뿐이야 라고만 하고 며느리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지훈이에게 이어진 걸까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니.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시아버님의 폭언도, 지훈 오빠의 무관심도,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요? 참아라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치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은주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지훈아, 은주가 엄마도 도망쳤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 가정까지 망가뜨리려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지훈이의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떨리는 주먹. 지훈아,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엄마, 나는 아버지처럼. 그래, 넌 아버지처럼 되어가고 있어.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폭력은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해요. 지훈아, 내 아내의 눈을 봐. 예전에 내 눈과 똑같지 않니? 엄마는 도망쳤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며느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제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어요. 은주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젠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요. 지훈아, 엄마,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된 걸까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깨달았잖아.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울어도 돼. 지훈아, 남자라고, 아들이라고 울지 말라는 법은 없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훈이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과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훈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오늘은 청소를 하다 말고 병원에 왔습니다. 지훈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배상, 여보, 오늘은 술 그만 드시면. 시끄러워. 내가 이 집 가장이야. 그래도 건강이 걱정돼서. 닥치라고. 현재 병원 복도에 서서 중환자실 창을 바라봅니다. 저기 안에 그 사람이 누워 있겠죠. 간경화 말기라고 합니다. 평생 술을 달고 살더니 어머니. 지훈이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네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없으시대요. 어머니,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안 될까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쳤어요. 20년 전, 그날 밤에 죽기 살기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엄마, 제발요. 지훈아, 난 못해. 난, 아버님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세요. 금나나, 금나나 하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내 이름을. 배상. 이봐. 밥은 했어? 여기 술 더 가져와. 돈은 못 벌어오면서 맨날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사람. 이제 와서 왜? 어머니, 이제 아버님은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지켜볼게요. 지훈아, 20년을 기다려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어떻게 변한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중환자실, 금나나,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난 정말 못하겠어.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전부 흐릿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걸까요? 평생 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제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제가 가봐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문물이 가득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20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땐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을까요?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래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람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한다니. 금나나. 중환자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배상. 여보. 제발. 오늘만이라도. 시끄러워. 인연이. 지훈이가 보고 있어요. 현재.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립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어머니. 지훈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의식이 점점. 지훈아. 난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그냥 여기서 돌아설까요? 배상. 여보. 우리 지훈이 학교 입학식인데 웬 돈이야. 술값도 없는데. 그래도 아들 입학식이라. 유리잔을 던져서 깨지는 소리에 어린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다. 현재. 금나나. 미안해. 문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의 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이 늦었다고요. 어머니. 이제 아버님은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지훈아. 후회는 그때 했어야 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 도망쳐온 제가. 중환자실. 금나나. 한 번만 보자.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문을 열어야 할까요? 20년간의 원망, 20년간의 하늘. 이 순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문고리를 잡은 제 손에 지훈이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들어가요. 지훈아. 이제
우리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병실 안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20년의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력과 고통의 순간들, 도망치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그래도 가족이었던 순간들까지.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랍니다. 그 아픔을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여보, 이젠 편히 가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해보자. 오늘은 그 사람의 49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네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는 게. 지훈아, 난 이대로가 좋아. 여전히 새벽이면 청소 도구를 들고 나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배상, 금나나, 미안하다. 그날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손을 꼭 잡더니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현재 어머니, 은주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정말이니? 네, 제가 많이 변했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들의 눈가에 미소가 어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닮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이제 손주도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지훈아, 네. 민주가 임신이래요. 이제 저는 절대 아버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의 결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폭력의 대물림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민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제 아들 지훈이처럼 우리는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지훈아, 네. 어머니,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청소를 나갑니다. 때로는 지훈이네 집에 들러 며느리와 차도 한잔 나누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